실바 선수가 2경기 결정하고 이제 3경기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유서연의 리시브 가요. 수비 됐고 오른쪽 호의 강타 한소진의 디그 유서연 파이크 안쪽입니다. CS카페의 득점성이 지금 높이가 가장 높습니다. 한소희 브로킹. 시간차. 자 이걸 받아요. 나이스 디그. 이주아 하이볼 스파이크 수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소휘 살렸고 한 번 더 이주아 커버가 됐습니다. 이번엔 실바를 향합니다. 강타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문정원의 리시브 니콜과 연타 실바가 받았습니다. 이주아 스파이크 세요. 윤정과 김태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김태민 선수가 이제 손을 듭니다. 김세빈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김지원 백톤 실바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리시버가 좀 흔들렸는데요. 멀리 갑니다. 실바 수비 됐어요. 자, 때릴까요? 강소희 왼손 푸시. 아하. 실바의 하이볼 블로킹 김세빈 동점 블로킹. 아메이드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줘야 됩니다. 김지원 실바 떴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실바 강타 내 터치예요. 내 터치입니다. 김세빈의 내 터치. 네. 윤정원 이윤정 니콜로바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김지원 방향을 바꿨고 중앙호의 블로킹 단독 블로킹 배우나 깨끗합니다. 홀로 지금 실바를 막아냈습니다. 7대16 김지원 다시 한번 실바 이번엔 수비로 맞고 타나차 쪽에 떨어집니다. 한수진의 리시브 바운드가 됐고 임영옥이 살렸습니다. 김다은 왼쪽으로 강소휘 주요 블로킹을 만들었죠. 다시 가요. 유서연 연타 살리는 니콜로바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자 살렸고 유서연 수비됐어요. 맞고 나갔나요? 네. 블록아웃을 선언합니다. 김지원 어렵게 받고 시간차 없어요. 깨끗합니다. 네. 완벽한 플레이. 잘했습니다. 최가은이 받았는데요. 흔들립니다. 떨어진 볼 일단 넘겨요. 강소휘 이윤정 어디로 타나차 블로킹 실바. 네. 자 리시버는 쳤어요. 다시 한번 타나차 이 공을 이주아가 살렸습니다. 2단 연결 실바 백어택 수비 됐죠. 다시 한번 타나차 실바가 받습니다. 이주아 준비 강타 최강은 밀어넣기 먼저 올렸고 다시 한번 타나차 수비되죠. 이주아의 강타 점차 따라갑니다.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이렇게 2세트는 한국 들어온다 가져갑니다. 네. 1위에요. 맞습니다. 가운데로 파고드는 실바 이윤정의 디그 강소희 2단 연결 니콜로바 터치아웃 득점. 리시브가 쳤어요. 자, 이 공을 때리기가 어렵죠.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6점 차가 석점 차로 좁혀집니다. 넘어왔어요. 밀어요. 다이렉트 킥! 2점 차! 짧게! 넘어갑니다. 자, 센터가 없는데 사람이 올립니다. 유서연 스파이크 블로커! 한 점 차 추격! 타나차 이윤정 타나차 밀려나갑니다. 나갔어요. 아웃입니다. 네. 이렇게 동점 18대18. 유가람의 리시브 김지원 돌려놓고 오른쪽 호위. 자 속구쳐 올랐습니다. 배윤아가 올립니다. 강소희 힘껏 밀어낸 공이 터치아웃 득점. 문정원
김다은 지금 니콜로바. 자, 오세현의 연결. 이주아 커버가 됐습니다. 실바를 보겠죠. 캄카 커버가 됐고 이주아 직선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이주아 받고 백코스로 실바에게 수비로 받는 이윤정 멀리 보냅니다. 니콜로바 블로킹! 들어왔습니까? 네.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또 빠르게 오세요. 살리는 문정원. 니콜로바의 연타. 수비됐어요. 일단은 넘깁니다. 넘어져 있는 니콜로바 공격을 못하고 황소희 쪽으로 뚫어냅니다. 25대 20. 도로홍사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이윤정 하나차. 자, 아웃인가요? 어허. 네. 짧은 서브. 실바 네트 맞고 임명옥이 건져 올렸습니다. 이윤정 받고 니콜로바 성공이에요. 한수진 김지원 실바 크게 쳐내면서 블록아웃 득점. 넘어지면서 리치브를 해줍니다. 퀵오픈 뒤쪽에 니콜로바 자, 다시 갑니다. 강타. 자, 한수진 살려놓고 김지원 실바 네. 한 점 차 추격. 김다은 시간차 성공입니다. 문정원 백터스 니콜로바 블로킹. 동점 블로킹. 중요한 때마다 이 어세현 선수의 브로킹이 빛납니다. 네. 이윤정 다시. 니콜로바 네. 터치아웃입니다. 네. 24대 23 한국 도로홍사의 매치 포인트. 알겠습니다. 유서연 실바 쪽으로 맞습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다시 줘요. 갑니다. 네. 스파이크. 자, 속붙여 올랐어요. 아무도 맞지 않습니다. 유서연 김지원 실바 이윤아가 올려놓고 니콜로바 블로킹. 서창원의 블로킹. 또 빠르게 다시 한번 니콜로바 연타 살렸어요. 김지원 셋업 실바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 경기 믿을 수 없습니다. 5세트로 갑니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수민이 들어와서 더블을 넣습니다. 이윤정 언더로 강소비에게 오픈. 자, 살렸고 뒤로. 백터 실바 성공입니다. 2점 차에서 오수민이 다시 더블을 넣습니다. 똑 떨어집니다. 오수민 우수한 서브. 강하지는 않았지만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떨어졌어요. 짧게 넣습니다. 실바가 받고 이주아 성공이에요. 야, 오늘 실바가 42득점을 하기 때문에 김지원 이주아 블로킹. 도로공사 실바 선수는 좀 바라봐야 됩니다. 떨어집니다. 실바 오른쪽 호이. 봐봐. 커버 됐어요. 다시 한번 실바 백스텝 강타. 손붙여 올랐습니다. 올려놓고 다나차 커버를 합니다. 뒤로. 그렇죠. 콜로바 이걸 어렵게 살렸습니다. 그리고 실바의 강타 살려요. 아웃입니다. 폼미셸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겹쳤어요.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실바 살리는 니콜로바 올려놓고 배우다. 이 경기에 뛰어들어갑니다. 14대 14. 자, 리시브 짧아요. 유서연 하이볼 스파이크 살리는 임명옥 반대편 달려드는 경소휘 수비로 받는 이주아 뒤로 갈 수 있을까요? 실바 백어타 성공입니다. 43득점. 이주아 살렸고 자, 20
자, 기회는 다시 한번 도로공사. 타나차. 김다운 패스트레이트. 성공입니다. 경기 종료. 올 시즌 여자부 최장 시간 경기. 치열한 혈투 끝에 한국도로공사가 GS칼텍스를 한 번 더 꺾으면서 5연패에서 벗어납니다. 야, 깁니다. 올 시즌 여자부 최장 시간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끝난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떠신지요? 팀이 계속 연패 중이어서 꼭 이기고 싶었는데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코트에 있지 못해서 좀 아쉽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이기고 싶었는데 왜 나간 줄. 오늘 끝나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제 중계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김정민 감독이 이윤정 선수에게 한 번도 오늘 화를 안 내서 본인이 잘해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좀 김정민 감독이 오늘만큼은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팡팡 선수로 뽑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연패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오늘 임명우 선수도 울지 않았나 싶은데 예. 네, 오늘 우리 콜로바 선수하고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나요? 니콜로바 선수랑은 항상 많은 얘기를 해요. 사적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운동적으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오늘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모든 공격수의 공격 성공률이 40% 미만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고른 공격수들을 잘 활용을 했는데 오늘 본인의 플레이는 좀 어떻게 공격수를 좀 풀어가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시합을 조금 이제 뒤에서 지켜보면서 좀 분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나와서 감사하게 봐주신 것 같고 조금 더 다음에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윤정 세터도 이제 실업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프로에 진출을 하면서 어찌 본다면 이제 또 누군가의 자리를 치고 나가면서 주전 선수가 됐는데 최근의 시간이 좀 이윤정 세터에게는 좀 프로에서의 배구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나 궁금해요. 솔직히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 스스로도 더 잘 하려고 준비를 했고 네,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김다운 선수를 그 후배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그 선의의 경쟁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후이 세터도 이제 이윤정 세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고민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이 세터 코치와는 좀 어떤 대화를 좀 나누는지 궁금하거든요. 운동 시간에 항상 토스랑 좀 붙어 있어요. 이제 윤정 지금 토스가 빠진다 어떻다 항상 좋은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호이 코치가 별로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감독님 계실 때는 조금 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어때요? 김정민 감독이 뭐라고 안 하니까 경기가 잘 풀리던가요? 감독님께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칭찬 모두 바뀌신가요? 앞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또 이렇게 또 이윤정 세터가 또 뛰면서 팀이 우승도 좀 경험을 했었고 또 올 시즌 좀 힘든 시간도 좀 겪고 있고 배구 외적으로도 사실 좀 뭐랄까요? 인생을 좀 배우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좀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또한 이겨내야 된다고 힘듭니다. 근데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전반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시간 남아 있습니다. 좀 이윤정 세터 앞으로 좀 어떤 모습 더 보여주고 싶으신지요? 좀 팀 선수들한테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제가 코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윤정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제가 더 잘하고 싶습니다. 팬들께서도 지금 많은 응원 또 때로는 또 많은 인내를 하고 계신데 팬들께도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배구를 하면서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팬들 덕분에.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좀 도로공사 체육관 응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정 선수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5세트까지 꽉 채운 접전 끝에 한국도로공사가 승리합니다. 니콜로바와 강소희 선수를 필두로 타나차 배유나 선수까지 고루 힘을 냈죠. 반면 GS칼텍스는 실바 선수가 43득점 고군분투했지만 연패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Yeah, we the word up on the street. They talk about you and me. Let's start.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수요일 함께 할 스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유미 해설위원,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남녀부 다 긴 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열린 여자부 먼저 만나볼 텐데요.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 그야말로 연패 탈출이 간절한 두 팀의 경기였죠. 5세트까지 가득 채운 정말 풀세트 승부 끝에 한국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5세트 듀스 접전까지 치열한 승부였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희비가 엇갈렸을까요? 일단 선수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배구는 절대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경기는 마치 약간 좀 그런 말에 가장 이렇게 좀 대조가 되는 그런 경기가 나왔는데 이 실바 선수가 발목 인대 부상을 떨치고 이 3경기 만에 출전을 했고요. 또 이 본인이 나가고 싶은 의지가 좀 컸다고 하는데 오늘 점유율이 54%였고 또 이제 공격 성공률도 41%, 그리고 한 경기 최다 득점이 40득점이었는데 오늘 43득점으로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실바 선수 혼자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좀 아쉬웠고, 이 도로공사는 타나차 선수가 오고 나서 선수들 니콜로바 선수의 마음이 가장 좀 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니콜로바 선수가 그동안 조금 부진했다가 타나차 선수의 합류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니콜로바, 강소희, 그리고 타나차, 배우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5경기 만에 2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좀 다 잘했던 그런 경기였고, 이 도로공사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 3승이 모두 GS칼텍스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을 위해서는 이제 오늘 같은 경기력이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도 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도로공사는 길었던 연패를 끊어냈지만 시즌 3승에 그치고 있고, 이에 맞선 GS칼텍스는 또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나란히 좀 하위권에 자리한 두 팀인데 그래도 양 팀의 팬들로서는 또 이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조금 더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올 시즌 신인 김다은 선수와 이주아 선수입니다. 나란히 또 영플레이어 상에 또 치열한 경쟁에 또 불이 붙을 것 같은데, 와, 오늘 경기에서도 이 두 선수가 5세트에 보여준 그 대담함이 정말 대단했어요. 일단 지난 시즌 팩트아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신인상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부터 영플레이어 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선정 기준이 입단 3년 차까지 확대됐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신인들의 경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주아 선수, 그리고 이제 김다은 선수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긴 한데, 이 두 선수가 목포 여상 동기로 같은 1라운드에 지명이 됐고, 이 두 선수 모두 신인왕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는 김다은 선수가 주전 세트로 나서면서 조금은 경쟁에서 앞선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이주아 선수가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 자리를 꿰차면서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주아 선수도 17득점에 50%의 성공률을 보여줬고, 물론 이제 김다운 선수도 오늘 이제 선발은 아니었지만 이 5세트 마지막 득점을 김다운 선수가 결정을 지었잖아요. 그만큼 좀 신인왕 경쟁 후보답게 그런 대담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 마지막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끝까지 경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출전 경기 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록적인 부분으로는 이거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 코트에서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라든지 또 가장 이 임팩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누가 신인왕을 받든지 간에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두 선수 다 이제 나중에 좀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대표팀에서 계속 이 두 선수의 얼굴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한국 배구, 여자 배구의 또 미래를 밝힐 만한 그런 제목의 등장에 또 더욱더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순위 경쟁뿐만 아니라 리그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이 영플레이어상 경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치열한 승부 끝에 한국도로공사가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죠.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5연패를 끊고 승점 10점이 됐습니다. 순위는 그대로 6위고요. 9연패에 빠진 최하위 GS칼텍스는 승점 1점 챙길 수 있었네요. 다시 가요. 유서연 연타 살리는 니콜로바. 넘어왔습니다. 자, 달렸고 유서연
준비됐어요. 맞고 나갔나요? 블록하우스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확실히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최강 선수가 뜰까 말까 해서 그렇습니다. 네. 짤방이 나올 겁니다. 네, 중계진의 예상 그대로 짤방에 등장한 오늘의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다우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을 들여다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또 오랜 시간 필요성이 논의됐던 외국인 선수 자유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팩트아웃 시간에 이 자유계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어제 이제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이제 남녀 실무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꽤나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일부는 반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세가 돼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고요. 뭐 지금 받는 몸값에 비해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안 그래도 이제 기량이 좀 떨어지는데 이제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 대체자 찾기가 어렵다. 또 이제 부상을 당해도 이제 트라이아웃에 참가했던 선수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들이 이미 이 필터링이 돼서 이 V리그에 들어오지 못한 선수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선수들을 대체적으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외국인 선수는 마찬가지고 아시아 쿼터도 이제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다수의 구단들이 물론 이제 조건도 있고 시기도 다르고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자유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이제 뜻이 모아졌고요. 뭐 방식, 시기 이런 의견은 좀 다르긴 하지만 변화는 이제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을 하게 됐고요. 네. 마치 말로만 하다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됐고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데요. 이렇게 팩트아워에서도 저희가 좀 여러 차례 외국인 선수의 자유계약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또 앞서 저희가 뭐 김다운 선수, 이수하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한유미 해설위원이 이 팩트아워를 통해서 혹시나 신인상이 영플레이어 상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뭐 좀 비슷합니까? 뭐 팩트아웃의 경우는 아니고 물론 저희도 네. 많이 목소리를 내고 저도 뭐 기자로서 기사도 좀 쓰고 했지만 네. 정말 많은 배구인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김연경 선수도 계속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런 공감대 형성이 이제는 마침내 이제 거의 하나의 뜻으로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V리그 뭐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는 또 한유미 해설위원인데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로브리그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중간에 뭐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대체 선수 용병을 외국인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 리그 전체 수준에도 좀 영향이 있고 뭐 재미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트라이아웃보다는 자유계약으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갈 마음은 있는데 이 트라이아웃 장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존심이 좀 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좀 자유계약으로 풀린다면 우리 리그에 조금 더 실력이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자유계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배구인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무자위원회에서 또 회의에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또 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어떤 이야기가 또 주고받아지고 있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남녀부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네.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남자부는 너무 많은 이야기 또는 시나리오 이런 안들이 나와서 뭐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일단 크게 나온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외국인 선수에 들어가는 연봉을 전체 샐러리 캡에 포함할 것인가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포함하자는 쪽도 있고 포함하면 안 된다는 쪽이 있는데 일단 이제 포함하지 않으면 이 지금 팀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럴 수 있죠. 물론 그 외국인 선수의 연봉을 제한을 하겠지만 리미트를 걸어놔도
일단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네.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포함을 시켜놓고 전체 캡을 만들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서 리그 흥미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포함하면은 그 기대만큼 또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어려울 수 있다. 네네. 그런 의견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현재 이제 남자부 같은 경우는 1년차 외국인 선수가 40만 달러 같고요. 2년 차부터는 이제 55만 달러. 꽤 큰 돈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샐러리 캡을 포함을 시켜도 괜찮지 않겠냐는 네. 의견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또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선수 보유 출전 명수에 대한 의견도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 네. 아예 풀자는 의견도 있고 뭐 외국인 선수 2명 보유 1명 출전 의견도 있고 아시아커트 2명 보유 1명 출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이 의견에 있어서도 좀 엇갈리는 게 뭐 외국인이든 아시아커터든 2명 보유했는데 1명은 안 뛰게 할 거면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 그쵸. 거기다가 돈을 쓸 이유가 네. 없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논의 대상이라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되긴 했지만 이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꽤나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자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자부는 시기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당장 다음 시즌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이듬해 2026년부터 할 것인지를 놓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한 2팀 정도는 당장 합시다. 나머지 팀들은 좀 준비를 하고 이제 다다음 시즌부터 합시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또 일부는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아시아 쿼터부터라도 자유계약으로 합시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샐러리 캡이 적잖아요. 네. 현재 26억 원이라서 이제 외국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이유가 이제 또 짚어봐야 될 게 있는 거죠. 사실 이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 제도가 이 제도입이란 말이죠. 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그만큼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걸 텐데 이 두 분께서는 그런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최적의 방식일까 좀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일단 뭐 저도 사실 이제 그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정다호 기자랑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투명성이 가장 문제거든요. 금액을 정하는데 그 금액에 맞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 몇몇 구단에서는 욕심을 내서 그 금액보다 네. 더 많은 돈을 주고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라이아웃을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투명성이 가장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벌금을 더 세게 한다든지 뭐 이제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내부 고발자한테 아하. 상금을 10억, 20억을 이렇게 주면 그렇게 크게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내부 안에서 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번 고발하고 퇴사해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금액이 된다면 그래야 또 지키니까요. 네. 네, 그러면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이러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투명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다양한 네.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그런 취지신 것 같고, 뭐 정다우 기자는 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결국에는 이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 전환에 반대하는 팀들은 결국 누군가는 뒷돈을 준다라는 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 의견에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각 구단 간에 네. 뭔가 그 양심에 맡기기에는 그게 너무 좀 서로 믿음이 부족하다. 네네.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연맹에서 좀 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참 이게 사실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쵸. 참 고민할 지점이긴 한데 네.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자유계약에 전환을 하는 이 뭐 시기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부작용 그중에 가장 커다란 게 아무래도 투명성이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전에 제도가 한 차례 없어졌던 거고 지금의 트라이아웃 제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또 그때 또 안 좋았던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또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무자 회의에서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에서 또 확대돼서 추가로 또 논의한 사안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아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국내 선수의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된다는 의지도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선수 그리고 아시아 쿼터 계약에 이어서 FA 국내 선수 계약 순서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자유계약 선수를 먼저 계약을 해놓고 그 뒤로 이제 트라이아웃 아시아 쿼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를 통해서 우리가 전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그 후에 국내 선수 FA 계약을 해야 좀 거품을 거둘 수가 있다.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외국인 선수를 잘 잡아 놓으면 국내 선수에게 무리하게 돈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뭐 이 인플레이션이 선수 자체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구단 간의 이제 과도한 경쟁이 네. 결국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했다고 봐야 될 텐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당장 다음 해부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연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네. 뭐 순서가 이미 다음 시즌 종료 후에 일정 같은 게 정해져 있으니 또 선수들도 뭐 혼란스러울 수 있고 불만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2년 후나 3년 후로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 제도상의 아쉬움에서 비롯된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또 한유미 해설위원 역시도 이런 부분이 몸값 대비 활약, 활약 대비 몸값에 대해서 또 쓴소리 항상 아끼지 않으시잖아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더불어도 외국인 선수 계약 후에 또 국내 선수들의 FA 계약을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선수 시설을 또 적용해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그렇게 쓴소리를 했나 싶긴 한데, 저는 정다운 기자 말에 좀 되게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팀 전력에 이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제일 늦게 뽑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면 전력의 거의 한 40%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을 먼저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팀을 꾸려야지만 이 감독 입장에서 어떤 팀 컬러로 가야겠다, 어떤 스타일로 가야겠다라는 게 구상이 되는데 누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내 선수를 자꾸 이렇게 잡아 놓는단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막상 외국인 그 트라이아웃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선수를 뽑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오차가 좀 생기기도 하고 감독이 생각했던 그 뭔가 시나리오나 이런 거에 자꾸 어긋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내년에 하자, 내후년에 하자 이러는데 그건 언제 해도 불만이란 말이에요. 네네. 어차피 할 거면 저는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냥 그 개인의 욕심이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뭐 나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같은 뭐 맥락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뭐 전력 구성에 있어서도 이 순서가 또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희가 또 함께 전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알찬 팩트아워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역시도 기대해보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열린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연승을 노리는 현대캐피탈과 3위를 바라보는 삼성화재의 경기입니다.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현대캐피탈이 모두 3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페인트로 공략을 하라는 코치의 주문이었습니다. 예, 힘 조절이 됐고요. 왼쪽 시간 이번엔 정확합니다. 황승빈 뒤쪽 막혔어요. 블로킹 거스워 손현정이 전위에 나왔습니다. 서브는 20원. 시석고 안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심펑 최민호 대각선 날카롭게 다이렉트 킬 마음 먹고 때립니다. 레오의 포인트. 다시 최민호 정말 날카롭게. 강해요. 하이볼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버티고 뿌려줍니다. 레오 삼성화재 왼쪽 코너로 손 맞고 안쪽에 떨어집니다. 블로킹으로 1세트를 마무리 짓는 현대캐피탈. 세팅 블로킹 바운드 중앙에서 날았어요. 김정우의 장기가 나옵니다.
허수봉 내려꽂습니다. 삼성화재의 반격. 중앙에서 그것도 후위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김정호. 목적타. 앉아쏴. 레오. 또 수비 됐어요. 언더핸드 토스. 김정호 백어택. 촘촘한 틈을 뚫어냅니다. 최민호. 우회전 서브. 이석공. 2세트의 삼성화재 석공도 됩니다. 긴 서브. 중앙 공격 손끝에만 걸렸고요. 레오 잡히면서 2세트 삼성화재가 가져갑니다. 스파이크 서브 짧아요. 허수봉 들어박습니다. 블로킹. 김준호. 황승민의 서브. 오른쪽 백어택. 깔끔한 마무리 파줄리. 우회전 서브. 시속도 이번엔 좋았어요. 들어갑니다. 네. 전광희 서브 탑스핀. 아, 중앙으로 못을 괜찮아요. 박았어요. 네. 컴온을 외칩니다. 오, 손을 밟았습니까? 라인 침범으로 이렇게 3세트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레오. 잘 들어왔어요. 힘겹게 버팁니다. 어려운 공격 김정호 어티커버. 제자리에서 블록 꺾이면서 떨어집니다. 정태준의 블로킹. 왼쪽도 잡았어요. 정태준. 이 화물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전광인. 놓쳤어요. 서포인트. 바닥에 닿습니다. 서브 득점 인정입니다.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했습니다. 오늘 활약은 대단하고요. 네, 이 좋은 흐름이 승리로 닿기를. 네트 맞고 건너갑니다. 오른쪽 백어택 잡힐 뻔했고요. 왼쪽 젠걸음 직선. 이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갑니다. 머리 위쪽. 오른쪽 구석으로. 낮게 깔려서 진행이 됩니다. 아슬아슬 다이렉트 킥. 11대6. 센터 플레이어들이 많이 때리는 스피드거든요. 흔들리는 리시브. 준비하고 때립니다. 이번에도 걸려요. 결정적인 블로킹 정태준. 역대 한 경기 최다 블로킹 타이를 이룹니다. 정말 많은 블로킹. 이거 모자르겠는데요. 들어갔어요. 구석구석을 찌르는 최민호. 잘 들어갔습니다. 석공으로 이 승부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현대캐피탈 삼성화재를 상대로 진땀승을 거둡니다. 네, 5세트에서 특히나 3라운드는 풀세트 승부, 3라운드도 현대캐피탈의 승리입니다. 팀 공격 성공률 57%, 여기에 블로킹 19대 8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그로즈다노프 선수의 트리플 크라운에도 승리까지 가져올 순 없었습니다. 올 시즌 클래식 매치 중에 가장 치열하고 가장 뜨거웠던 승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3라운드 역시도 현대캐피탈의 승리였는데요. 사실 첫 세트 가져왔지만 두 세트를 내줬습니다. 불리한 고지에 점했는데 마침내 이기는 경기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뭐 1위의 저력 이런 걸까요? 사실 앞선 두 경기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아주 강력한 서브를 통해서 삼성화재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갔는데 오늘은 뭐 서브가 거의 통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브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른 강점, 바로 블로킹, 높이를 통해서 상대를 공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굉장히 높은 공격, 하이볼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면서 늘 주도권을 잡았고요. 삼성화재가 사실 지금 미들블로커 2명이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네. 문재희, 손태웅 두 명이 이제 없어서 사실 높이에 어느 정도 약점이 생긴 상황인데 역시나 이 점을 잘 이용을 해서 올 시즌 최다 블로킹 19개를 잡아냈고요. 정태준 선수가 무려 7개, 그리고 허수봉, 최민우 선수가 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심펀과 레오도 2개씩 잡아냈고요.
이 높이에서 계속 압도를 하면서 주도권을 잡았고 또 허수봉 선수는 역시 뭐 오늘도 에이스 활약을 했습니다. 블로킹 4개를 포함해서 23득점, 공격 성공률도 54%로 높았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화재는 이제 외국인 선수 2명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줬고 또 그루즈다무프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지만 역시나 이제 여러 면에서 극복하지 못할 전력 차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진땀 승이었지만 현대캐피탈이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덕분에 오늘 경기 전에 있었던 2라운드 MVP 시상식 역시도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현대캐피탈의 허수봉 선수였는데요.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 역시도 같은 선수가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내 공격수의 자존심을 보여주고 있는 허수봉 선수죠. 2라운드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졌고 공격 성공률은 리그를 통틀어 1위, 서브 역시 전체 3위에 오르면서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팀의 선두 질주 그리고 2라운드 5승을 견인한 허수봉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2라운드 MVP 역시도 현대캐피탈의 허수봉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뭐 유망주, 어린 선수, 젊은 선수 아니라 정말 전성기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뭐 저희가 아까 방송 준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허수봉 선수가 사실 그 어린 허수봉 선수가 네. 아니고 네. 진짜 유미연님 아니에요. 이제 내가 어리게 너무 어릴 때 봐서. 네. 이제 어리게 보셔가지고 그래도 허수봉 선수도 이제 이 중견급 선수가 맞아요. 됐고 팀의 리더급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리게 보이시면 안 돼요. 허수봉 선수가 정말 이제 한국 배구를 대표하는 또 에이스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 뭐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도 이 모든 지표 상위권 올라가면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전성기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리시브까지 겸하면서 여러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적인 면은 조금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 동료인 레오 선수도 잘했고 또 대한항공의 막심도 잘했습니다. 그 투표 결과도 사실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11표를 받았는데 허수봉 선수가 네. 나머지 두 선수가 7표씩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근소한 차이였는데 네. 사실 이 투표를 기자들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팀 공헌도 이 퍼포먼스를 고려할 때 허수봉 선수가 받은 것 같고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라운드에도 이 허수봉, 김연경 두 선수가 또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팀 성적도 워낙 좋고 개인의 활약도 꾸준하기 때문인데 또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올 시즌 그만큼 다른 외국인 선수들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는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두 선수가 1, 2, 3라운드 또 싹쓸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뭐 여자부, 남자부 두 팀의 뭐 기세가 정말 꺾일 줄 모르는 최근의 뭐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또 국내 공격수들의 자존심이자 또 중심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남자부 2라운드 MVP에는 허수봉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또 허수봉 선수가 속해 있는 현대캐피탈은 또 연승을 이어가면서 2위를 조금 더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선두 현대캐피탈이 4연승과 함께 승점 2점을 올렸습니다. 승점 31점으로 2위와 석점 차가 됐고요. 삼성화재는 연패지만 승점 1점 챙기며 순위 도약에 성공합니다. 승점 20점 3위로 올라서고 우리카드가 4위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나란히 4연승을 바라보고 있는 정관장과 현대건설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합니다. 여자부는 현대건설을 더 유리하게 봤습니다. 현대건설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정관장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두 팀 모두 연승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최근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런 만큼 또 이 경기에서는 또 승부 예측이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건설의 승리를 더 많이 전망했네요.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뭐 제가 어디에다 투표했는지 공개할 수는 없는데 네네. 일단 현대건설의 우세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 2라운드 맞대결에서 모두 현대건설이 또 승리를 했고 또 무엇보다 이 상대 팀 정관장보다 이 범실 관리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1라운드 때 정관장은 21개 그리고 현대건설은 14개, 2라운드 때는 정관장이 14개, 현대가 7개 범실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양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4명 이상의 공격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그런 경기들이 현대건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현대건설 쪽으로 조금 기운 것 같고 이 반면에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는 메가, 구키리치, 표승주까지 이렇게 삼각편대로만 싸워왔는데 이 현대건설의 중앙이 높다 하더라도 이 움직이는 공격을 좀 보여준다면은 양 팀의 이 선수 구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날의 경기 분위기에 따라서 이 흐름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이걸로 이제 경기가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위기 좋은 두 팀이 만나게 됩니다. 어느 팀이 또 연승을 이어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패씩 주고받은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우리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남자부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우리카드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전력이 부상 등으로 인해서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는데 두 팀의 1라운드, 2라운드 1승 1패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상당히 치열했거든요. 하지만 대한항공이 더 우세할 거라고 본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 앞서서 이제 순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남자부 같은 경우는 1, 2위 그리고 3, 4위 그 밑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간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선수 구성 최근의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대한항공의 우세를 점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라운드 대결에서 우리카드가 승리하긴 했지만 당시 이제 대한항공은 이제 막심 선수가 합류하기 전이라서 네. 정상적으로 팀이 돌아가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세트 적전을 통해 승점 1을 획득을 했고요. 최근 맞대결 2라운드 경기를 보면 확실히 대한항공이 우세했습니다. 상대팀 아희가 빠진 상황에서 막심 선수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3대1 완성을 거뒀고 팀 공격 성공률도 51대 45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전 빼고는 거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한국전력전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공격력으로 상대를 압도를 했고요. 이 막심 선수 2라운드 MVP 후보에도 오를 만큼 네.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사실 전 포지션에 걸쳐서 대한항공이 아주 우수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제 세터 한선수 선수의 체력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한국전력전을 3세트 1시간 26분 만에 아주 조기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 이제 니콜리치 선수가 네. 합류를 해서 이제 지난 경기 승리를 하고 하루를 더 쉬었잖아요. 조금 더 이제 체력적으로 그리고 물고 늘어지는 경기를 해야 또 승리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의 맞대결 1라운드에는 우리카드가 이겼고 2라운드에는 대한항공이 이겼습니다.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어느 팀이 다시 앞서가게 될지 이 경기 저희 KBS N스포츠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저녁 6시 50분에 펼쳐지는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남자부 경기를 장충체육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박철우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